소망이 넘치는 시간. 아니 근데 질문이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얼찌르면 제가 번호를 매겨본 게 21가지예요. 네. 21가지. 21가지 질문. 21가지 들었어요? 네, 21가지 질문 이렇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0시에 확 자. 10시에 확 잡시다. 10시에 확 자. 그 밖에 또 좋은 질문, 나쁜 질문. 그 다음에 나 없고 유경. 가음, 기정호. 변치, 재선소. 21가지. 네, 21가지나 있어. 네. 근데 우리는 질문 모른다고 어떻게 질문이야? 네, 그러니까 뭐 손주들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만 이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있는 대로만 질문해봐도 늘겠어요. 네, 한꺼번에 뭐 전체를 다 한다 그거보다는 이번 주간에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질문할 수 있으니까. 자, 코칭 예행 연습. 이건 짝을 지어서 연습하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 1번, 이 10가지는, 기본 요소니까 익숙해지도록 신뢰, 좋은 질문, 경청, 공감, 선택, 존중, 분석, 긍정 요소 찾기, 피드백, 기다림, 존중함. 네, 요거는, 우리가 꼭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이거는 외워둬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 잘 안 외워지면, 카드에다 써갖고, 이제 항상 들고 다니고 보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게 생각이 나야 공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자, 10단계 이제 한번 해봅니다. 오프닝은 시작하는 과정이다. 처음 만났을 때, 아이가 학교에 돌아왔을 때,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정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서 코칭을 할 수 있을 때, 아니면 코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등 다양한 상황이 시작하게 된다. 어떤 상황이든 모든 만남에서 1번에서 설명한 코칭의 기본 요소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크게 다음에 4가지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첫째, 이제 아이들하고 코칭을 하면은 늘상 같이 있는 아이들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을 어떻게 오프닝을 할 수 있습니까? 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하는 철수야, 이번 주간에 새로운 도전이 있는가? 손주, 할아버지의 말씀에 4가지 경우의 말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뭐뭐뭐를 할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없어요. 아니면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아무 말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그래서 우리 서장로님의 손주는 이런 질문을 하면 주로 어떤 대답이 나오죠? 안 해보셔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한 주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는 4 중에 하나를 말하게 돼 있어요. 이번 주간에 뭐뭐 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없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한다든지 이런 거. 이때 어떤 공감을 하고 어떤 좋은 점을 말해주고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처음은 좀 그런데 몇 번만 해보면 같이 사는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변형할 수 있어요. 둘째, 생각 안 했구나. 그럼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생각 안 했구나. 그래. 때로는 머리를 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럼. 네. 그러니까 아이의 선택에 대한 거. 이놈, 할아버지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이러면 이제 이분은 완전히 코치가 아니고 이제 고리타분한 할아버지야. 이분은. 자, 학교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제 학교를 갔다 와서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묻습니다. 아우, 우리 손자 오늘 칭찬할 일, 수고한 일, 축하한 일 3가지만 말해보기. 그랬더니 손주가
셋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 오늘 제가요,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뭐 이런 거라든지. 없어요. 라든지. 묻지 마요. 짜증나요. 뭐 이런다. 뭐 이럴 때, 그럼 어떤 공감을 해줄 수 있느냐. 결국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응? 뭐, 축하할 일 이야기 해주면, 오, 진짜 잘했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고,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칭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거고, 묻지 마요. 짜증나요. 그러면, 묻지 마. 짜증나는 선택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죠. 네가 지금 쉬고 싶구나. 그래, 많이 힘들었지? 이따가 네가 마음 좀 쉬고 나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몇 가지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이런 거. 자, 코칭을 이제 진행 중일 때는 이제 오프닝이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떤 과정이 잘 됐고 어떤 과정이 잘 안 됐는지 말해보기. 이미 코칭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고, 안 된 과정보다 잘하고 있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축하해주고. 네 번째는 말썽 부리고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때는 할아버지가 코칭이고 뭐고 먼저 화가 나죠. 그리고 야단을 치고 싶습니다. 이때 뭘 해요? 교육의 장으로 삼아보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 네. 그러니까 코치는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돼, 이런 거를. 자, 민수와 진이 이야기. 민수와 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다. 두 아이는 개구장이며 같은 반에서 늘 1, 2등을 도맡아 한다. 물론 뒤에서 말이다. 성적이 늘 뒤에서만 맴돌다 보니 아이의 엄마들도 살 걱정이 많았다. 하루는 민수 엄마가 진이 엄마를 찾았다. 진이 엄마, 뭐해요? 날도 흐린데 우리 집에서 칼국수나 끓여 먹어요. 진이도 데리고 오고요. 그럴까요? 진이 학원 갔다 오면 바로 갈게요. 모처럼 네 사람은 민수의 집에 모였다. 바지락을 듬뿍 넣고 끓인 칼국수 맛은 일품이었다. 민수와 진이는 칼국수 한 대접을 뚝딱 비우고는 컴퓨터를 같이 하겠다는 방으로 들어갔다. 진이는 이번 시험 잘 봤대요. 본인 말로는 실수한 문제는 없는 것 같대요. 그럼 잘 봤다는 얘기에 몇 점을 받았는데요. 아니, 잘 봤다는 것보다 지금까지 봤던 시험에서는 문제를 잘못 읽다거나 실수에 틀린 게 많았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풀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민수 녀석도 정말 걱정이에요. 요즘에 말도 잘 안 해요. 매번 시험 잘만 되고 물어봐도 지치고, 물어보는 것도 지치고,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그런 동안 아이들은 인터넷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허용된 30분이 끝나자 진이는 거실로 나왔지만 민수는 깜깜무소식이다. 야, 김민수, 너 왜 안 나오니? 진이는 나왔잖아. 또 아무 대답 없어요. 잠시 후 민수가 컴퓨터를 끄고 거실로 나오자 네 사람은 수박을 먹었다. 그런데 수박을 먹던 진이가 그릇에 씨를 벤다니 그만 손등에 뱉고 말았다. 그러자 민수도 곧바로 진이를 흉내내어 진이 손등에 씨를 뱉었다. 손등에 붙은 수박씨는 마치 까만 정같이 보였다. 두 아이는 깔깔대며 서로의 손등에 씨를 뱉어댔다. 그것을 본 민수 엄마, 날카로운 목소리로, 김민수, 더럽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이는 실수로 그런 거잖아. 너는 일부러 그게 무슨 짓이니?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모습을 보던 진이 엄마는 쾌활하고 흥미로운 목소리 아이에게 말했다. 와, 수박씨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고 보니 참외씨랑 또 다르다. 그렇지.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손등에 수박씨나 잔뜩 붙여볼까? 이 엄마는 코칭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 엄마는. 코칭 엄마는. 네. 진이 엄마와 민수. 진이는 신나며 수박씨 100개 돌입했고 민수 엄마를 뺀 모두의 손등은 까만 수박씨로 채워져 갔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재미난 장난거리를 찾았다는 듯 신나게 수박을 먹으며 장난을 쳤다. 그러는 사이 진이와 민수는 사회와 과학 교과 과정에 나오는 열매 씨에 대한 정보를 떠올리며 주거니 받거니 했다. 이상한 일이라는 듯 쳐다보는 민수 엄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두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이들의 차이는 금세 벌어지진 않았지만 몇 개월 뒤부터는 아이들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 한 아이는 맨날 야단만 맞고 한 아이는 엄마가 코칭 시스템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우유를 엎지른 아이 교육의 이야기 아까 했죠. 실수 책망하지 않고 뭘 배웠는가를 가르치는 아버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엎질러진 우유에 미국 지도 그려진 엄마, 자기 딸 위안과의 에피소드,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코칭 시스템을 사용하는 가정들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아이의 생각, 상대방에 대한 생각, 그리고 같이 놀아주는 거, 존중히 여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걸 야단치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존중해 여주세요. 아이는 지금 그거를 장난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른은 그건 예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끔가다 어떤 애들은 인사를 잘 안 해요. 그러면 어른은 자기 아이가 인사 안 하는 걸 보고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막 야단을 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인사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왜 꼭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엄마 자신이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인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잘 이야기해 나가는 거. 그러면 걔 그래도 안 해. 그러면 이제 그런 인사가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어른들은 이미 다 경험을 했고 상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애들은 전혀 그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해요. 네. 자, 이때 어떻게 공감하고 그걸 어떤 교육의 도구로 삼는가가 중요합니다. 아이는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죠. 코칭 주제 정하기 두 번째. 코칭 대화를 위해서 코칭 주제 혹은 코칭 영역을 정해야 한다. 이때도 네 가지 경우가 있죠. 첫째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아이와 의논을 해서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순수하게 할아버지하고 일주일에 한 번쯤 코칭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는 어떤 문제가 없어도 이번 달에는 우리가 어떤 주제를 코칭을 하면 좋을까? 그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은 그래, 그러면 그 주제로 이번 달에는 우리 코칭 해보자. 이렇게. 아이가 현재 해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 고민, 학업. 그럼 이제 이게 주제가 될 수 있고, 현재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적성, 재능. 그날에 공부하고 온 학습 과목을 중심으로 코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공부한 과목들이 어땠어? 많이 힘들었지? 그러면 얘가 그래도 이 부분은 재밌었어요. 네. 보통 아이들이 학업에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는 무슨 시간이냐면 체육 시간. 반대로 전혀 또 체육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라는 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재밌어 하는 과목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재밌어 그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대단하네. 거기서 끝나면은 안 돼요. 그래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대화는 항상. 이 과목이 앞으로 잘 이렇게 발전하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이제 과목이 잘 안 되는 과목이 있으면은, 많이 힘들지. 할아버지도 공부할 때 이런 과목들은 굉장히 힘들었어. 그래서 공감을 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 그냥 이대로 놔두고 싶어? 아니면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떤 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 그럼 이제 얘가 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변화와 발전을 원해요, 다. 이제 그런 걸 이용한 질문이에요, 이게. 네. 자, 주제가 미치는 영향력과 변화와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켜주기 위한 질문. 요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우선 주제에 대한 이해. 국어가 어렵다 그러면 국어라는 뜻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라는 거. 또 뭐 수학이 어려워 그러면은 수학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런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주제, 상황, 이게 미치는 영향력, 그 과목이 잘 안 돼서 어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원인 분석, 시간 분석, 가능한 모든 결과. 이걸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꿈꾸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자, 코치, 사랑하는 우리 손주. 지금 할아버지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주제가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인데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주제가 지금 사랑하는 손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맨날 야단 맞고 학교 가기 싫어요. 먼저 이런 거예요. 뭐 친구 관계, 엄마, 아빠하고 관계, 자기 비전이나 목표, 자기 마음과 삶에 그런 피코치가 이제 뭐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코치,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 뭐 앞으로 내년도에 아니면 다음 학기에 뭐 이런 거. 이때 주제가 좋은 점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 자세를 칭찬하고 그것이 실현됐을 때 의미가 뭔지를 묻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잘하고 있는 과목을 더 잘하기 위해 코칭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와, 우리 손자 대단한데 박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다른 친구들은 놀기만 생각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발전한다면 본인에게 또 사람과 엄마 아빠의 관계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런 거. 코치, 문제에 대한 코칭을 할 때, 아, 그냥 두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결과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피코치. 이때 아이는 해결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한다든지, 별로 관심 없다든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에 야단치거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들을 파악하는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아,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포기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러니까 이때 코치는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이건 어디에 근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본능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포기하고 싶어 하는군요. 공감하면서 방법을 알려주면 어떨까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오늘은 그냥 쉬고 오늘 하기 싫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이렇다든지 뭐 이제 할아버지하고 같이 아니면은 뭘 하고 싶은데 마음을 좀 쉴 수 있도록. 자, 그런 아이가 계속 진행할 뜻을 보이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코칭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코칭을 하다가 안 되는 거는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끌고 앉아 있으면은 코칭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하기 싫을 때는 또 쉬게 해주고 놀아주고 또 그러면서 지가 재밌어 하는 것을 또 같이 해주고 이런 거. 목표 세우기. 이제 3단계 주제가 미치는 영향력과 의지를 거치고 나면 목표를 세우는 단계로 가죠. 코치, 자, 지금까지 함께 대화를 나눠서 고마워요. 그러면 이번 단계는 주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얼마만큼 이루었으면 좋겠는지를 세워보도록 해요. 수시로 신뢰를 표현해줘요. 우리 손주는 대단한 사람이야. 손주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천재성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세우죠. 출발 지점에서 달성 목표. 코치, 자, 지금 출발해야 할 부분은 이 지점이고 목표는 여기에 맞아요. 이게 이제 과목, 점수 때문이라면은 이해력, 정복, 인간관계면 친하게 지내는 것, 갈등이면 해결하는 것, 비전과 꿈이 없으면 비전과 꿈을 갖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1에서 10까지 지수로 표시할 수도 있고 실제 내용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과정 목표 세우기. 목표 지점이 정해졌으면 가는 과정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각 과정의 구체적인 작은 목표들이 정해지지 않으면 실천을 대충 하게 되고 결과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진다. 코치,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 됐으면 좋을까요? 그 목표를 완성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과 과정을 적합하게 보나요? 이 과정에서 단계별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모든 과정은 진행하면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만 일단 과정의 목표를 정해야 진행할 수 있다. 다양한 질문을 교환하면서 본인이 가야 할 과정의 목표를 끌어내게 한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코치가 다양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자, 이제 자원 찾기예요. 활용할 자원, 제거해야 될 요소.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찾기. 이제 목표를 정하고 과정 목표를 정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자원을 찾아야 되죠. 코치. 자, 여기까지 정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도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자원들을 찾아보도록 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목표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원은 달라진다. 기본적 자원을 보면 영적 자원으로는 기도, 말씀 등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은 엄마, 아빠, 선생님, 선배, 친구 등이 있을 수 있고 기타 자원으로는 인터넷, 돈, 성품, 경험, 멘토 등의 다양한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다.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 자, 우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이걸 이제 가르치고 주제 이해, 언어, 경청, 공감 훈련, 용서, 상대방 이해, 내적 강화, 다른 사람들과의 도움, 기타의 자원이 필요할 수 있고 떨어진 과목을 위해서는 기도, 말씀과 함께 본인의 이해력, 분석 능력,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생님, 선배, 질문법, 기타 학습 도우미, 인터넷 정보, 학습 멘토링의 학습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네. 저렇게 피코치가 잠이 와서 죽겠네 그러면은 코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넌 그것도 못 참아? 네. 그래, 그러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운동 좀 해볼까? 아니면은 10분 동안 게임할까? 그러면 얘가 눈이 번쩍 뜨이죠, 이제. 응. 자, 부정적 장애 요소. 코치,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사랑하는 손주가 고쳐야 할 부분이나 버려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많지요. 잘못된 습관,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스마트폰, 늦잠 자는 버릇,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주의, 게으름, 경청과 공감 능력 부족으로 대화가 안 되고 꿈과 비전이 없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요즘 애들은 삐딱하게 보는 게 먼저 자리 잡혀 있어요. 이게.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나 찾게 되면 어떻게 버리고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의논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짭니다. 물론 어떤 경우도 책망이나 야단 이거는 코칭이 아니에요. 선택에 대한 존중, 신뢰와 칭찬, 격려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7번째 실행계획과 점검계획 짜기. 6단계까지 왔으면 이제 실행계획을 짜야 돼요. 실행계획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실행계획, 하나는 점검계획. 자, 실행계획, 코치. 자, 그럼 이제 실천계획을 짜보겠어요. 이 과정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외치기, 하루 몇 번,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몇 번, 언제까지 그것을 모두 실행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할 수 있겠죠? 혹은 이것을 위해 누가 어떻게 도와주면 행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점검 계획하기. 혼자서 행동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일반 상담이나 멘토와 다른 점이다. 누가 진행 과정이나 상담을 점검해 줄 수 있나요? 그걸 실행했다는 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행 가능성이 높은 행동계획, 이런 행동계획을 실천하면 주변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은가요? 이 계획을 실천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이러한 행동 변화가 주변 사람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막연한 계획보단 구체적이어야 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몇 페이지를 하겠다. 이런 노력을 일주일 동안 계속한다가 돼야 한다. 실행계획과 점검계획을 P코치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복창한다. 코치는 지지와 격려, 신뢰와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꼭 이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뭐 한 단계씩만 해도 됩니다. 더군다나 뭐 손주는 계속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한꺼번에 뭐 왕창 다 끝장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그 다음에 진행 점검 및 수정 보완. 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9번째 행동 강화, 보상. 잘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좋은 어떤 보상이 필요하죠. 목표 성취. 자, 이거 보면은 얻어지는 게 아주 많죠. 소통의 문제 역시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취의 기쁨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른 분야들 역시 해결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100%가 아니더라도 나는 예전의 행동보다는 새로 시작했던 행동을 이제 더 자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충분하고 행동의 변화가 오래되면 지속되고 유사한 상황에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이가 코칭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고 성장을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다루면서는 두 가지. 첫째는 코칭의 기본 요소 10개. 신뢰, 좋은 질문, 경청, 공감, 선택, 존중, 분석, 긍정 요소 찾기, 피드백, 기다림, 존중함. 코칭 10단계, 오프닝, 영역 분류, 현재점 찾기, 영향력 분석이죠. 성장 변화, 목표, 과정, 사용 자원, 실행 계획 점검, 수정 보완, 행동 강화, 목표 성취. 네. 자, 이제 내일 시간에는 이제 실제적인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많죠. 그렇지만 여기서 아이들과 관계된 필요한 영역을 어떻게 코칭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짝을 지어서 이렇게 2시간은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은 우리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한 사람은 손주가 돼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해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보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네. 질문이 있습니까? 이제 코칭 끝나면은 꼭 질문 물으셔야 돼요. 자, 오늘 코칭 다 잘했는데 혹시 질문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숙제를 줘요. 끝날 때는 2가지 이상 질문을 한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 할머니가 들고 계신 게 간식인데 제가 지금 코칭하는데 이제 필요하다는 것인지 지금 궁금하네요. 나도 이 할머니가 왜 간식을 들고 있는지 몰라요. 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